생물 다양성의 보존.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생물들 다양한 게 있다.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종 다양성,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괄하는 말이다. 근데 생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단 왜 중요한지도 알아볼 거고, 그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환경 보존 같은 거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일단 본질적으로 가치를 지닌다. 그 생물은 되게 하여튼 소중한 거야. 이게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풍부한 데가 과연 있을까? 물론 이제 별이 엄청 많기는 많아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외계인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피라미드랑 뭐 계속 기후랑 그런 게 계속 다 연결되는 게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풍부한 거는 이제 거의 지구가 유일하지 않을까. 뭐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뭐 외계인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냥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 생명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체랑 돌멩이랑 완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유한 가치가 있고,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계 평형의 유지가 잘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 커서 생물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등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 평형인데, 일단 먹이 사슬이 기초가 된다. 먹이 사슬이 복잡해야지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G라고 하는 애가 있다. 뭐 귀엽게 생겼던데 GG. G이긴 한데 귀엽게 생겼던데 GG. 요런 애가 GG야. 그렇게 끔찍하게 생기지 않았어. G이긴 한데 뭐 만화에 자꾸 좀 나오는 애 같은 하네요. 그러니까 요런 애가 GG야. 요런 애가 두더지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이 몇 줄이 쭉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게, 그쵸. 그냥 G랑은 좀 달라, 그쵸? 그냥 좀 커다란 G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하여튼 이 GG를 어느 날 사람들이 귀엽다고 다 잡아버렸어. GG를. 그럼 수리부엉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간단하면. 근데 어느 날 GG를 다 잡아도 생쥐 먹어도 되고 참새 먹어도 되니까 수리부엉이까지 멸종되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더 복잡해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의식주를 모두 제공받습니다. 식량 생물이고, 의복재료 뭐 목화, 마, 뭐 누에고치, 양, 물론 이제 합성 섬유도 있긴 하지만 의복재료로 사용하고, 주택재료 뭐 나무 같은 거 주택재료로 사용되죠. 그래서 생물은 자원이다. 이게 생물은 자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의식주 제공하는 거 말고도 의약품의 원료가 됩니다. 뭐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원래 진통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추출하는 물질로 만드는 거고,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항암제 이제 암에 걸렸을 때 먹는 약, 그거는 텍솔이라고 하는 건데, 주목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에서부터
원료를 채취를 해요. 주문 열매는 독이 있어서 못 먹었어요. 아 진짜? 그건 잘 모르는데. 주먹에 열매가 독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여튼 요런 나무입니다. 요런 나무, 주목나무. 열매가 저렇게 빨간데. 고산지대에 있다. 줄어들고 있다. 시의 독성분. 그러네. 독성분 있네요. 햄릿에서 왕이 죽은 독약이 서양의 주목 실험입니다. 나이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세 그루가 1200살이래요. 나무 베개로도 주목을 남겼다. 아무튼 이런 나무는 이제 그 항암제로 쓰일 수가 있다. 수식 공간이나 관광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휴양림, 제주도 올레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옆에 스승님 진짜 예쁘네요. 어? 이 옆에 어. 풍경이 되게 예쁘다고. 여기 어디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영국을 나이아가라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 유전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게 유전공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균의 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이게 세균 유전자거든요. 근데 얘를 뭐 콩이라던가 아니면 뭐 농작물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GMO라고 해서, 그러면 그 농작물이 해충 저항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균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인데 그거를 농작물에다가 조합을 하는 거죠. 유전자 재조합을 하는 거죠. 해파리가 형광 단백질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물고기한테 넣어요. 별로 안 좋은데. 물고기가 형광색이 형광 물고기. 형광 물고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냥 원래부터 이런 애가 아니라 이거를 만든 거야, 사람들이. 유전자를 가져다. 그 유전자를 가져다가 형광 물고기. 약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형광 물고기 이거 길러본 적 있는데 되게 약간 성질이 안 좋던데? 성질이 안 좋아. 되게 포악하더라고. 하여튼 요렇게 그 특정 유전자만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를 제공받기도 한다. 거미줄로부터 그 방탄보, 거미가 이렇게 그 거미줄 짜는 그 방식으로 섬유를 만들면은 방탄복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 연잎 효과, 연잎에 되게 오돌토돌한 부분이 많은데 이 연잎에 물방울이 안 맺혀요. 그래서 뭐 방수 용품 만들 수도 있고, 먼지가 잘 안 붙는 그런 용품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과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뭐 이런 것도 음식이 타거나, 방수가 잘 되는 스마트폰과 음식이 타거나 잘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은 연잎 효과를 이용해 만들 수도 있다. 뭐 지문이 잘 안 묻는다던가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생물들은 자원으로서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당연하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등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평형.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생물 다양성은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의약품의 원료, 그다음에 휴식 공간, 관광 자원, 유전 자원 등을 제공하는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이제 생물 자원이죠. 생물을 활용하는 것을 생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가 금방 깨져요. 그 다음에 생태계로부터 중요한 생물 자원을 얻기가 힘들어져. 그럼 우리도 살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감소가 많아요. 물론 뭐 화산 폭발하거나 뭐 지진 나거나 이래서 생물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인간 활동에 의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해요.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이게 되돌리기가 힘든 거지. 서식지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벌목을 한다던가,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서 많은 생물들이 사라져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벌목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습지를 매립한다던가, 습지를 뭐 매립한다던가.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근데 비가 많이 내려서 불 지르면 어느 정도 잡초는 사라지고 막 꺼졌다고 하는데 요즘은 되게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러면은 왜 불을 지르냐면, 불 지르고 난 다음에 그 재가 있잖아. 그러면은 훨씬 더 농작물들이 잘 자라요. 뭐 그럴 수 있고, 우리나라 그 습지를 이제 파괴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요런 데 있어요. 뭐 새만금 간척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뭐 요런 데도 그러긴 하죠. 사실 이런 데도 보시면 여기 논이 잔뜩 있잖아. 이런 거 다 간척지야. 여기는 다 메꾼 거예요. 여기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요런 데도 사실은 이제 다 이게 메꾼 거야. 이게 간척지입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시화호라고 하는 데인데, 요거는 이런 것도 만들어 놨네. 여기 이제 거북이 모양으로 섬을 만들어 놨네.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다 메꾼 겁니다. 흙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조력발전소 만들면서 요 시화호가 되게 호수가 썩었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조금 나아졌어. 이렇게 간척지들이 많아요. 매립을 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만금 간척지라고 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메꿔, 여기 이제 다 나중에 다 땅으로 만들 거야. 여기 그런데 그럼 여기에 살던 생물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받겠죠. 자, 그래서 습지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그러면 사실 파괴된 데는 조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생태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좀 커다란 동물들은 먹이를 충분한 먹이가 확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못 살아요. 곰이나 뭐 이런 애들, 큰 애들은 특히.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가 이루어지면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서식지 단편화라고 해. 도로 같은 걸 내 가지고 서식지 단편화가 이루어지고, 불법 포획 및 남획. 불법 포획은 잡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잡는 거고,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야. 너무 많이 잡는 거.
남획은. 그래서 멸종. 남해는 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남획도 안 좋은 거죠. 예, 특정 동물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그것도 맞는 예. 집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너무 개체수가 줄어들면 보호종으로 지정을 해야죠. 애초에 그 전에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예? 보호종이 되기 전에 먹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아, 근데 모든 보호종으로 막 모든 걸 다 보호종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잡지 말라고 하진 않죠. 하여튼 뭐 그렇게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래종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트리아나 뭐 가시박 뭐 요런 애들은 이제 외래종이야. 근데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은 개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또 이제 홍석으로부터 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그러긴 하죠. 근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피해가 있었어요. 황소개구리가 막 요즘에는 별로 없죠. 예전에는 진짜 논가에 가자고 황소개구리가 엄청 울음소리가 소 울음소리 같아. 황소개구리가 울음소리가 소 울음소리 같아요. 그래서 소인지 알고 보면은 없어. 개구리가 우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별로 없지. 다음에 이제 뉴트리아라고 하는 애도 원래 저기 낙동강 지역에 얘네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식용으로 들여왔어, 사람이. 식용으로. 홍석개구리처럼요? 근데 이걸 누가 안 먹으니까 그냥 농장에서 그냥 다 그냥 풀어준 거야. 안 기르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마리에 2만원 현상금을 걸어서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 덕분에 그래서 많이 잡아서 없어졌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대. 얘도 불쌍하지. 자기 살던 데가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막 잡고 이러니까. 아무튼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가지고요. 번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이나 뭐 하천오염, 호수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강에 유입된 여러가지 화학약품이나 중금속 등은 생물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그게 또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입다이다이 병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병인데 중금속을 그냥 강에 방류를 해요. 근데 그 중금속을 자꾸 물고기나 뭐 이런 애들이 먹어. 근데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미나마타병도 있고, 미나마타병은 이거는 이제 카드뮴이 주로 원인이 되고요. 이건 미나마타병에 이따이따이는 이제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 지역에서 발생한 거죠.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의한 정도이네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 대책, 그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서식지를 보존해야 된다. 지나침 개발을 자제하고 서식지를 보존한다. 한 종의 특정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보다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전체 생명체를 이제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한강하고 습지 그쪽은 지금 보호구역이에요? 모르겠어요. 한강하고 네. 거기는 근데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요. 한강하고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북한 땅이거든. 여기는 개성 여기는 이런데 개발하기 어렵지. 보호구역을 꼭 지정 안 해도 지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하기가 어렵고요. 네,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장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장동 보여요? 대장동. 네, 여기도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거야. 여기가 이제 논이나 주로 있는데 논도 사실 생태계입니다. 논도. 대장동에 사는 생물들이 많은데 여기가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죠. 여기가 개발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서식지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단편화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생태 통로라고 해요. 생태 통로. 생태 통로를 연결을 그래도 해줘야지 얘네가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생태 통로를 연결해야지 서식지 단편화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길들이 있어요. 뭐 고속도로 이런 데 가다 보면 생태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효과적일까 싶은데 효과적이긴 하더라고. 그 CCTV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이 동물들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돌아다니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그냥 도로만 내, 이렇게 도로만 내면 끊기잖아요. 근데 일부러 여기 육교처럼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죠. 요렇게 만들기도 하고, 밑에 지하 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동물들은 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지하가 더 편하지 않을까? 위는 좀 약간 무섭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하 통로로도 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생태 통로로. 위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또 이런 게 없으면은 로드킬도 많이 당해요. 건너다가 치여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저기 뭐 강원도 같은 데 갔다 올 때 막 그 새도 많이 죽어 있고 고양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죽어 있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식지 단편화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태 통로다. 자,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되게 희귀한 그런 동물들 뭐 이런 거 수입 같은 거 안 돼요. 예전에는 뭐 파충류 이런 것도 많이 기르긴 하던데 뭐 그런 것도 좀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유입을 이제 감시하고 규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우리나라 동물이 외국으로 가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잖아요. 있죠. 저번에 있죠. 그게 뭐지? 그 일부러 뭐 수출한 거, 뭐 말벌 같은 거, 장수말벌 같은 게 원래 우리나라 종인데 미국 가가지고 막 꿀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래요. 장수말벌에 뒤집어진 미국, 아시아 킬러 말벌 상위. 너무 큰데, 너무 무섭다 얘는 진짜. 그러니까 이 장수말벌은 이제 우리나라 종이에요. 근데 얘가 막 꿀벌을 막 다 꿀벌집 같은 거를 다 막 학살하고 다니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는 뭐 장수말벌이나 다른 말벌, 애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천 적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천 적은 없지. 우리나라에도 천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토종 장수말벌 미국으로 나라가 비상 상황이다. 그냥 뭐 하는 거지? 물리면 죽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평형수라는 게 있습니다. 평형수
되나? 그러니까 배에 물을 실어가지고 가요. 근데 왜 물을 실어가지고 가냐면 이 물을 안 싣고 가면 너무 가벼워가지고 전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배가 돌아갈 때 우리나라에 물을 실어서 가. 근데 그 안에 그 생태계를 우리나라 생물들이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쪽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예.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런 물가사리도 들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기도 하죠. 예. 평형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감소시키는 거 당연하고 환경윤리 강화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인식이 달라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 인식이 달라져야 되니까 막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단체 국가기관 국제기구 협력을 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고요. 그런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법들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 원래 살았던 지역에서 벗어나 외래종이죠, 외래종. 외래종이고 도로를 건설할 때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건설을 해줘야죠. 멸종 위기의 생물을 지정하고 법률로 강화해서 불법 소액과 남획을 막아야 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 사례. 매화 마름 자생지 보전. 강화군 일대 논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매화 마름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경지 정리, 그러니까 미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환경단체가 모금 활동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기증받아서 매화 마름 자생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역의 거머리, 물자라, 어류 등이 풍부해지고 멸종위기의 동물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져 2008년 논으로는 국내 최초로 람사르 숲지에 등록되었다. 환경단체가 진짜 역할이 엄청 크네요. 그러네. 두꺼비 순찰대. 예. 청주 지역에서 양서를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2010년부터 매년 두꺼비나 개구리 산란기가 되면 운영하며 양서류 산란기 이런 분포 조사를 한다. 두꺼비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깔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 등을 펼친다. 뭐 이런 것들 하네. 국가적 활동 사례. 각종 법률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반인 출입 통제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종자 은행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종자가 특이해서 뭐 몇백 년 있다 심어도 나요. 이 종자라는 게. 씨앗은 이제 특정 조건이 됐을 때만 싹이 트기 때문에 몇백 년 지났다가 심어도 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종자 은행이고 이건 노르웨이에 있나? 네. 북극에 위치해 있는데 노르웨이 있지 않나? 네. 여기 씨앗 같은 거를 여러 개 보존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후의 날 종자 저장고. 네. 최후의 날이야. 여기가 노르웨이 있죠, 그렇죠? 노르웨이 있고, 여기에 지하에다가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도 보내요, 씨앗을. 예. 전 세계 곡물 씨앗을 11년 만에 뭐 6배 들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핵전쟁 나고 막 이래. 그러면 나중에 이 종자 은행 여기에서 가져다가 심어가지고. 예. 그럼 여기는 그런 강력한 충격도 건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원이 끊어져도 여기 북극이잖아요. 북극 근처잖아요. 이게 전원이 끊어져도 이 그대로 차갑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하면 갑자기 이게 씨앗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뭐 추운 데 있는 거죠. 예. 근데 추운 데서 꽃이 피는 애들은 그럼 추운 데서 꽃이 피는 애들 아무리 그래도 예, 너무 차가워. 거의 없어요. 예, 뭐 에델바이스 뭐 이런 거 좀 추운 데서 꽃 피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봄이 돼야지 피는 거고. 우리나라도 종자은행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에도 종자은행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본 적 있는데 하여튼 뭐 종자은행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건 국제 종자은행이고 저런 것도 이제 존재한다. 위치가 나와 있나? 여기 위치가 나와 있네. 여기네 여기. 진짜 거의 북극이네. 땅 아래로 훨씬 나은데. 여기 노르웨이보다도 훨씬 위네. 여기 거의 북극이네요 진짜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종자 보관소가 엄청 크네. 저희 공통제로인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요 섬이네 요 섬. 요 섬 어딘가에. 요 섬 어딘가에 종자은행인데 하여튼 스발바르 뭐 여기다 뭐 치면 나올 것 같은데 한글로 치면 안 나올 것 같고. 한글로 치면 나오네. 국제저장고 한글로 쳐도 나오네. 여기네요 여기 입구네요 입구. 여기다. 그렇구만. 근데 너무 해안가긴 하다 진짜로. 약간 해안가네.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면 좀 위험이 있네. 아까 잠깐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은데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대비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국제종자은행에 우리나라도 이제 수만 종의 종자를 함께 보관되어 있다.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란 람사르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습지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협약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포늪이나 무안 갯벌, 강화, 아까 매하, 마름, 군락지, 순천만, 보성 갯벌 요런 데는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를 개발하거나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우포늪이나 뭐 이런 데 유명하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자원의 보존,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것들을 이제 공평하게 분배하자. 뭐 이런 협약이네. 자, 그래서 개발을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2000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거하여 의정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두시면 아무튼 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퀴즈 같은 데 자주 나와요.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거. 어디 퀴즈 대회 이런 데 자주 나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끝까지 풀면 되잖아요. 12번까지 일단 풀어보시고 자,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개체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변할 수 있죠.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잘 유지된다 맞고요. 먹이 사슬이 기초가 되는 거 맞고요. 복잡할수록 잘 유지되는 거 맞고 생물의 종류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 맞고요. 개체수가 뭐 변할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 자, 가보다 나가 종 다양성이 높고요.
가보다 나에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질 수 있다 아니고요.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가와 나에서 모두 뱀이 사라지게 된다. 예, 나는 괜찮죠 그래도 그쵸? 예, 왜냐면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답은 1번이고 2번이. 근데 내가 요거를 잡아먹어요? 내가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냥 살짝 모르겠네. 뭐 잡아먹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엄청 덩치 큰 애도 막 잡아먹더라고. 독수리보다 내가 좋은 수가 없잖아. 내가 이런 뭐 이렇게 뭐 새도 뭐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엄청 등치 큰 애도 막 잡아먹던데. 여우를 잡아먹나? 이 토끼는 잡아먹네. 예. 얘가 더 크지? 예. 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떨어뜨리나? 하여튼 낚아채서 가더라고. 낚아채서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런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추락? 여우를 잡아먹는지 모르겠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중 생물 자원으로서 가치와 관련이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으로서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생물의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가 뭐 자원으로 꼭 활용해가지고 본질적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 골라주시고. 자,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준 혜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식량, 휴양림, 양털에서 모섬유, 돌연변으로 생긴 모든 개체는 새로운 종이 된다. 몇 마리 이상 잡아야지 등록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 돌연변이로 새로운 개체가 생성될 수도 있는데 걔가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새로운 종으로.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추출해서 원료로 사용됩니다. 아스피린 원료로 사용됩니다. 답은 4번이고. 연잎에 미세 돌기가 있어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지 않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재료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차원이죠. 5번 답이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해야 하는 까닭이 아닌 거. 5번이 제일 맞네요. 생물종의 특성이 환경 변화에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이 꼭 그거를 위한 건 아니고 변화되죠.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그리고 얘는 변하지 않게 하려면 비용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답은 5번이고. 7번에는 이제 그 서식지 단편화이고, 이때 옳지 않은 거. 이게 중심부에 사는 애들의 피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사는 애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서식지는 있어야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애들은. 근데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면 그 정도 서식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심부에 살았던 애보다 가장자리에 살던 동물 피해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가장자리에 사는 애들은 그래도 좀 살아있잖아. 그래도 그쵸? 근데 중심부에 살던 애들이 피해가 더 큰 겁니다. 옳지 않은 거는 이제 5번 골라주시고. 8번은 이제 외래종 유입이죠. 뉴트리아나 아니면 뭐 베스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죠. 뉴트리아 우리나라 고유종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베스는 천적이 거의 없어 하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켰다. 맞아. 뉴트리아와 베스를 도입하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틀리는데,
이거를 착각해서 누트리아나 베스가 있으면 생물의 종이 많아지는 거잖아. 종이 많아지니까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아닌 거. 종자원의 설치는 좋은 겁니다. 종자원의 설치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이제 대비하는 거거든요. 3번. 이거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서식지 단편화를 보완하기 위한 거죠. 생태 특모가. 그 답은 4번이고.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외래종 도입하는 거 안 좋습니다. 답은 2번이고. 자, 유용한 생물 자원 확보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쵸. 이게 뭐 맞아 보이잖아, 그쵸? 근데 하나의 종만 많아지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먹이 사슬이고 가보다 나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다 맞고요. 나의 외래종이 유입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나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를 사냥하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아니고요.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으로 옳은 것은 기억 괜찮고 니은 괜찮고 디귿도 다 괜찮네, 그죠? 기억 니은도 다 괜찮습니다. 한번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서식지 파괴가 맞습니다. 네, 4번이고. 자, 뭐 이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보존되는 면적이 크면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이 100%라고 했을 때 면적이 작아질수록 종의 수가 감소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종이 다양성이 감소한다 맞고요.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종이 10%가 감소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이 발견되다가 90이 발견되는 거니까 맞고요.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종의 수는 감소하지만 전체 개체 수는 변함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줄어들 거고. 그런 게 여기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화살표를 잘 봐야겠네요. 쏘가리와 가물치 및 여러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외래종이 유입되어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이 생태계에 예상되는 변화. 다양성 감소하고 먹이 사슬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고요. 쏘가리, 가물치, 개체수 감소하겠죠. 걔네들을 먹으니까. 네, 기억되고 3번. 답은 3번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자, 대표 유형 문제 지금 풀어볼게요. 선생님 이거 프린트 나눠주고 이거 풀어볼게요.